쉬어가네요. 창업 트렌드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배달 장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 소비자들에게도 이게 참 당연한 일상이 됐고요. 그런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계륵가도 같다고 합니다. 배달 장사를 하자니 수수료가 문제고 포기하자니 매출이 더 떨어지고 새 정부가요. 그래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만들자 이런 움직임까지도 일고 있는데요. 배달앱들이 또 미리미리 수수료를 좀 낮추는 흐름들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배달 시장 같이 한번 점검해 보시죠. 또 배달로 승부를 볼 수 있는 노하우도 같이 한번 또 배워보시고요.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밥한민국의 백진 대표 그리고 창업 플랫폼 창톡의 노승욱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백진 대표님 밥한민국이랑 회사이고 네, 지금 맞습니다. 어떤 식당을 하고 계세요? 지금 저는 강남에서 김치찌개와 냉면 전문점으로 지금 현재 한식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식 매장. 네. 주로 배달 중심인가요? 지금은 노년점은 100% 배달 전문점입니다. 다른 또 프랜차이즈들도 있는 거고요. 가맹 네네. 점주분들도 계시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마이크 조금만 더 마이크 쪽으로 가까이 네네. 와주시면 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식 중에서도 많이 하시는 메뉴가 김치찌개랑 냉면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냉면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많이 나갑니까? 엄청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얼마나 나가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전체 냉면 그릇만 따질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루에 200에서 한 400그릇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논현동 매장에서는 다 배달로 네, 맞습니다. 나가고 있는 거고요. 배달 비중이 그럼 100%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다른 가맹점주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홀 매장이랑 병행하는 매장도 있고요. 어. 네, 배달 전문도 있고요. 역시나 그래서 배달 수수료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네, 맞습니다. 사업인데 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배달 수수료 때문에 나중에 팔아도 별로 남는 게 없다. 실제로 네.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예요? 실제로는 저희가 과도한 수수료나 강제로 무료 배달이 되고 난 이후에 가장 쉽게 예를 들었을 때 김치찌개를 저희가 1만 원짜리를 팔았을 때 네. 배민 수수료가 7.8%, 그럼 780원, 그다음 강제 배달비 3,400원, 그다음 우리 가게 클릭이라는 CPC 광고인데 네. 이게 주문 건당 적게 잡아도 2,500원 정도가 나가요. 예. 그러면 3,320원밖에 안 남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가 배달비 다시 여기서 원가, 인건비, 공과금을 빼면 실질적으로 10,000원짜리 한 개를 팔아서는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른바 판관비라고 하는 인건비라든지 공과금 이런 거 빼기 전에 팔아서 남기는 게 3,300원 정도고 10,000원짜리 그렇죠. 팔았을 때 맞습니다. 여기서 인건비라든지 다른 걸 또 빼면 오히려 손해다. 그렇죠. 그 뭐 배달앱 수수료율 자체는 어차피 우리가 물고 들어가는 거니까 네, 그러려니 할 수 있겠는데 아까 표현 중에 네, 강제 배달비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네. 강제 배달비라는 게 어떤 개념이에요? 이게 대부분 뭐 어떤 뭐 품목 이름이에요? 아니면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아닙니다. 그냥 배달비가 예. 원래는 매장에서 선정을 할 수 있었어요. 뭐 네네. 거리별로 또는 금액별로 주문을 많이 해주면 배달비 할인을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식의 구조였는데 이제 플랫폼 업체들에서 배달비를 무료라고 광고를 하면서 네. 대대적인 광고와 매장에는 무조건 배달비를 3,400원 정액제로 무조건 내세요. 예. 그래서 바로 옆집에 주문이 들어와도 무조건 3,400원 부가세 미포함으로 내야 되는 지금 입장인 거죠. 저도 간혹 그 배달앱 띄워보면 전 뭐 건당 뭐 3,000원 이런 식으로 내고 있는데 밑에 또 항상 알림이 뜨는 거예요. 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배달비가 무료. 그런 맞습니다.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회원 가입하면 배달비가 무료야? 라는 일종의 멤버십 같은 건데 그렇죠. 소비자는 무료로 이용을 하지만 네, 가맹 점주들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배달비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전적으로 다 내는 거죠. 가맹점에서. 강제 배달비라고 표현을 하신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구조가 있는 거네요. 네. 노승욱 대표님, 어떻게 네. 다른 식당들도 좀 비슷한 상황입니까? 이거? 네, 이거는 이제 플랫폼에서 게임의 룰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그리고 이런 룰이 수시로 바뀐다는 게 또 이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일종의 임대료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좀 입지 좋은 데 들어가는 대신에 좀 뭐 한적한 데 들어가서 임대료를 아끼고 대신에 이제 배달 수수료를 내는 건데, 이런 게 이제
배달앱이 정하는 대로 이게 수시로 바뀌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배달로 이제 위주로 하던 데들이 이제 많이 이제 수익이 진짜 줄어들고 있어. 카페 같은 객단가가 낮은 브랜드들은 이제 많이 폐업을 했고요. 그래도 이제 예전에는 좀 단골이 많거나 해서 그 1등 매장들은 상위에 노출이 되고 하면은 좀 수익이 나는 구조였는데 아하. 이게 다 이제 정률제로 바뀌면서 상위 노출이 돼도 이제 메리트가 없어지는, 그래서 다 같이 힘들어지는 구조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또 같이 따져볼게요. 그러면은 아까 그 강제 배달비라고 백진 대표님이 표현해 주셨던 이른바 뭐 쿠팡이츠도 그렇고 배달의 민족도 그렇고 유료 회원 멤버십 가입을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배달비가 훨씬 더 싸지는, 그리고 또 몇 번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결국 사실은 무료 배달이 아니었던 거고 네. 그 금액을 누군가는 내야 하는데 식당 하시는 분들이 내셨던 거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년부터 이제 쿠팡이츠가 시작을 해서 이제 무료 배달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사실 100% 무료가 아니에요. 당장 이제 주문하시는 소비자분들한테 당장은 무료. 그것도 이제 배달의 민족 같은 거는 배민 클럽이라는 걸 가입을 해야 예. 되는데 멤버십 가입하면 이 가입비가 이제 한 4,000원 정도를 내게 돼 있고요. 뭐 프로모션을 해도 2,000원 정도 내게 돼 있고, 그리고 쿠팡이츠도 쿠팡 와우 회원이면은 이제 그 무료인데 이 회비가 전에는 이제 5,000원 정도였는데 8,000원으로 작년에 올랐죠. 네. 그러면서 사실 이제 3,000원만큼을 더 부과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100% 소비자한테도 무료가 아니고, 또 그 사장님들이 그거를 이제 부담을 하는데 사장님들도 이거를 이제 부담이 이제 늘어났으니까 음식값에 전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중 가격제 같은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결국 돌고 돌아서 소비자한테 돌아오는 거죠. 네, 그래서 무료 배달이라고 하지만 사실 고객한테도 사장님한테도 무료가 아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배달 플랫폼들은 많이 벌어요. 그렇죠. 이제 무료 배달이라고 하니까 이제 주문이 이제 좀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매출은 이제 작년에 이제 배민하고 쿠팡이츠가 다 동시에 이제 급성장을 했는데요. 네. 배민 매출은 이제 작년에 한 4조 3천억으로 전년 대비해 1조 이상 이렇게 늘어났고, 쿠팡이츠도 1조 한 9천억 정도로 전년 대비 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엄청 늘었네요. 네. 이야. 근데 이게 결국은 무료 배달이 소비자한테 좋은 것도 아니고, 네. 이른바 표현이 좀 격하긴 합니다만 강제 배달비라는 표현을 점주분들은 또 쓰실 정도고, 네. 근데 그 사이에서 이런 배달 플랫폼들은 조 단위로 매출이 늘고 있고, 맞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 배달앱 상생 협의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그래서 이게 문의만 무료인 무료 배달을 하지 마라, 네. 이렇게 또 중재하기도 했다는데 이거 뭐 개선이 된 건 없는 거예요? 어때요? 네, 그러니까 무료 배달 중단을 권고를 했는데요. 이게 네. 강제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배달의 민족이랑 쿠팡이츠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그래서 사실 무료라는 표현을 쓰지 마라. 4,000원, 표현 자체가 8,000원 내지 않느냐. 근데 지금도 무료 배달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공정위가 과장 광고인지 허위 광고인지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상생 협의체에서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 거죠. 저도 그거 몇천 원짜리 가입은 안 했습니다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해서 무료 배달이지? 그래도 한 달에 몇 번은 배달 시켜 먹는데 가입해볼까 했는데 네. 그 뒤에서는 또 점주분들의 또 어려움이 또 있을 수밖에 네. 없는 거고요. 백진 대표님, 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그런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를 개편하겠다, 개편할 필요가 있다라고 공약을 했는데 수수료 상한제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얼마 이상은 못 받게 하겠다. 이게 사실은 자유시장 경제 맞지 않은 가격 통제이기는 한데 네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또 절박하다라는 이야기일까요? 절박합니다. 지금 실제로 절박하기도 하고. 네. 일단 작년에 저희가 공정한 플랫폼 협회 위원으로 이제 상생협의체를 12회 가졌었는데 네. 이게 아무 결과 없이 실제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 상생협의체 12번이나 만났는데 네, 12번이나 만났는데 마지막 결과는 저희가 주장했던 거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끝나고
앞으로 이렇게 몇 년 해볼게요라고 끝나버려서 이번에 지금 새로 또 하고 있는 거고. 뭐 받아들여진 게 없어요? 네, 그때 없었어요. 뭐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셨던 거는 아니고요. 아니요. 뭐 기본적인 요구들도 애초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잘 참석을 안 하셨어요. 뭐 어디에서요? 오시는 날 담당자분이 뭐, 플랫폼 측에서. 네네. 플랫폼 측에서 태도도 그랬었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갈 때마다 항상 좀 벽을 많이 느꼈었어요. 그 플랫폼 측에서 참석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뭐 임원들이 나오나요? 아니면 실무자들이 나오나요? 임원까지는 아니고 실무자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실무자들이 솔직히 힘이 없죠. 근데 임원들이 아마 나와도 회의를 해서 시원찮나? 나왔을 건데 예. 저희가 질문하는 내용을 모를 때도 많았고 또 그냥 당일 저희 다음 회의 바빠서 가야 된다 하고 간 적도 있었고. 이거 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저희는 되게 좀 가슴이 아팠죠. 간절해서 갔는데. 공정한 플랫폼 협회. 네. 여기에서 같이 이제 플랫폼과 이거 중재를 정부에서 했던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상생협의체를 정부에서 만들어줘서 예. 이런 일이 있었는 건데 대화는 실제 쉽지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거기 같습니다. 공익 요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정부 측. 정부 측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걸 실내에 어떻게 수수료가 나가고 이런 걸 다 알 수가 없으니 그래서 그거를 다 알아가기까지가 한 1년 정도 걸렸다. 그래서 이번 연도는 좀 제대로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협의체다 보니까 강제력은 없는 거고 그렇죠. 말 그대로 또 중재이고 결국은 이거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플랫폼 업체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고요. 그렇죠. 가장 많이 요구하셨던 거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가장 많이 요구했던 건 우선 저희 영업권을 침해하지 말아 달라. 영업권 침해가 어떤 게 있냐면 아까 네네네. 말한 대로 배달비를 저희가 거리 제한이거나 또는 치킨을 100마리 시키면 한 마리 시킨 사람보다 저희가 혜택을 더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배달비를 강제로 무료로 해버리니 오히려 치킨 100마리 시키는 사람이 치킨 값이 올라서 더 손해보는 구조로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최성현 님이 네네. 냉면 국수료 네. 원가를 알면 폭리라고 막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앞에서 말씀하신 그 구조를 10,000원에 팔아도 결국은 한 3,300원 남고 네. 여러저러 이제 수수료 떼주고 근데 그 3,300원 남는 게 점주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이제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네네. 임대료도 내야 하고 그렇죠. 이게 또 시작이 되니까 맞습니다. 결국 이익이 안 남는다. 뭐 냉면이나 국수의 원가 어디 밀가루만 있겠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그래서 많이 또 이야기하셨던 게 영업권을 침탈하지 말라라는 거라. 네네. 예. 그 다음 저희가 비 오는 날이거나 또는 그냥 배민 플랫폼 측에서 기사님이 없다라고 하면 강제로 거리 제한을 둬버려요. 그럼 저희 가게에서 원래 3kg, 4kg까지 고객님들한테 주문을 받고 요리를 해줄 수 있었는데 정말 심할 때는 500m 이내 고객밖에 저희가 못 받게끔 거리를 줄여버려요. 배달 기사님들이 더 멀리 왔다 갔다 하면 시간도 많이 들고 그렇죠. 배달 횟수를 줄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근데 저도 예를 들어서 맛집이 있으면 한 3km 떨어진 옆 동네에서 시켜 먹고 싶은데 그 주문 자체가 안 되게 하는 거예요. 노출이 안 되는 거죠. 왠지 검색해도 안 나오는 가게들이 있더라고. 분명 제가 시켜 맞아요. 먹었던 회사 그 가게인데 옆 동네에 있는데 네네. 배달 올 수 있는데 과거에 왔었는데 맞아요. 왜 노출이 안 되지? 여기 뭐 협력업체에서 빠졌나 싶은데 그때 그냥 빼는 거예요. 맞아요. 그때 달라져요. 시간대별로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거죠. 이용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내가 저기 성공예감 국수를 잘 시켜 먹었는데 그렇죠. 이번 주말에 왜 검색이 안 되지? 맞아요. 뭐 사장님이 일이 있어서 문을 닫으셨나 보다. 저는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걸 공지를 해주지 않아서 예를 들어 주말이 바쁜 날인데 저희 매장 입장에서는 바쁘니 직원들을 4명을 불렀어. 근데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주문이 왜 이렇게 안 들어오지? 하고 보면 500m밖에 노출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네. 저는 수수료는- 직원을 4명을 불렀는데. 아니 수수료는 거기서 부르는 다 배달 수수료 내는 거고 그렇죠. 특히 성수기여서 네. 날 더워지니까 냉면 많이 나가겠다. 네. 막 단기 알바생들 구해놓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배달 앱에서 우리 집을 제한을 해놨다. 그렇죠. 배달 구역을 500m로. 그렇죠. 근데 이것도 나중에 왜 이러지라고 해야 알 수 있는. 그렇죠. 제가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야지 알 수 있고 그것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거 혹시 그 배달 플랫폼 업체에 좀 문의해 보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문의하면 뭐 이 프로그램 상의 문제라서 건의하겠다. 항상 이렇게 답변을 받고 근데 실질적으로 바뀌는 건 없으니까
그럼 프로그램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플랫폼 업체의 정책이었을 거 아니에요. 정책인데 이제 배민도 다 하층 구조라서 저희랑 거기 센터 통화하는 분들은 다 하층 업체라서 이제 실질적으로 내용을 모른다고 항상 답변을 해요. 그렇죠. 하기사 거기 콜센터 일하시는 분들도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맞아요. 그분들하고 싸워봐야 뭐 좋을 것도 없고요. 맞습니다. 야, 이거 몰랐던 사실 오늘 많이 알게 되네요. 노승욱 대표님. 네. 그래서 오죽하면 배달 수수료 자체를 낮춰야 한다, 막 강제성까지 동원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사실 이게 식양 경제 원리에는 반하는 거긴 합니다만 네. 오죽하면 이렇게 그죠. 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이제 좀 배달의 플랫폼들도 좀 눈치를 보는 상황인데요. 이제 또 새 정부가 출범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아한 형제들 배달의 민족에서 소액 배달 주문에 한해서 중개 수수료를 면제하겠다라고 이번에 이제 중간 합의안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진짜 영세상인들 소액 주문에 대해서는 배달 수수료 면제하겠다. 네, 그래서 배달 주문 금액이 1만 원 이하인 주문은 이제 중개 수수료 뭐 이제 7.8%뭐 이 정도로 이제 전혀 안 받겠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문제는 1만 원 이하 주문 비중이 그렇게 이제 높지 않다. 그래서 이제 생색 내기용 아니냐 이런 식이 나오는 거고 쿠팡이츠도 이제 배민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럼 우리는 15,000원 이하 주문에 한해서 중개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하겠다. 근데 요건 이제 지금 부산에서만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000원 이하 주문에는 중개 수수료 전액 면제하겠다. 네. 배달의 민족이 뭔가 네. 통 크게 쏘는 것처럼 했는데 사실상 10,000원 이하로 주문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죠? 지금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지금 저희 매장 기준으로 하면 2%도 안 됩니다. 100명 중에 10,000원. 2명 정도. 네. 10,000원 이하로 시키는 사람들. 저희가 점심 식사 먹을 때도 10,000원 이하 식사 잘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배달로 하면 배달비까지 뭔가 포함돼서 10,000원 이하의 식사가 있다? 거의 없죠. 그러면 현장에서 이거는 어떤 그들의 상생안 중에 하나로 제안을 한 거, 그들이 제안한 거. 그렇죠. 피부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작년 12회차도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12번의 만남이.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매출이 조 단위로 늘었겠죠. 맞습니다. 그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이해 못하시고 질문 주시는 게 있는데 좀 네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311님, 저는 직접 픽업을 해서 오는 사람입니다. 왜 네. 배민에 끌려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배민 아니면 주문할 수 없는 구조인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거든요. 네. 물론 현재 쿠팡이츠도 있고 요기요도 있고 여러 업체들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배민이 아니면 배달을 하기가 힘들고 그다음 이제 속도전으로 게임이 바뀌었는데 전화를 받으면서 요리를 하고 이렇게 시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많이 팔아서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남겨야 되는 구조로 시장 경제가 바뀌었는데 박리담의 구조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다 매를 할 수 있는 건 또 배민이 가장 크고. 맞습니다. 근데 또 이게 반대편에서는 예전에는 그렇게 전화 받으면서 요리하셨었는데 우리 앱으로 인해서 훨씬 더 편리해지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이 파시게 됐잖아요.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질문해주신 그런 대표님들이나 대화를 할 때 예전에 전화 받으면서 할 대로 돌아가면 되지 않아?라고 하는데 전화 받는 사람이 인건비가 3배가 올랐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된 거죠. 문윤옥님은 궁금한 게요. 네. 배달이 마이너스면 이걸 왜 하시는 건지 순수하게 궁금합니다. 이런 맞죠.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10,000원짜리 주문을 가정을 했을 때 마이너스가 난다라는 거였고 실제 2명이서 먹는 분들도 많고 3명이서 먹는 분 또는 한 번 시킬 때 내가 2끼를 해결하는 분들도 많아서 그래서 이거는 수익률은 실질적으로는 장사하는 거를 잘 보고 따져보면 그래도 남으니까 장사는 하겠지라는 생각들도 조금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뭔가 계속 또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짜낸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너무나 극소수라서 지금 제가 강남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강남에 1등을 하고 있는 대표들도 이번 달 남을까 걱정을 한다면 나머지 다른 뭐 소상공인 분들은 실질적으로 자기 인건비 월급도 못 가져가는 게 훨씬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계산해봤을 때는 많이 나오는 수치인 거죠.
지금 뭐 자영업자들이 괜히 이렇게 폐업이 늘어나고 이런 것도 아니죠, 진짜. 맞습니다. 그 배경이 다 있는 거고요. 이제 배달앱 정책이 또 이제 수시로 바뀌어가지고 이게 또 이렇게 수수료율이 올랐다 뭐 새로운 정책이 나왔다 해서 또 바로 이거를 뭐 폐업을 하거나 이럴 수 없는 게 또 이제 다음에 또 조금 숨통을 틔워주는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기대를 할 수도 있고 또 요즘은 폐업을 하는 분들이 또 많아서 요즘 약간 치킨 게임 하는 느낌. 그러니까 살아남기. 옆 가게가 언제 문 닫나. 아이고야. 네, 이거 그거를 뭐 무슨 반도체 산업도 아니고 그때까지 버티기 경쟁을 하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찌 됐든 간에 또 그 안에서 박리담회를 해야 하고 맞습니다. 그 싸움에서 버텨야 하고 그러면 이게 또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배달의 입장에서는 보면 작년이었죠. 공정위에서 그 담합 혐의도 조사를 좀 했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담합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결과로는 아직 뭐 담합이 있었다라고 나온 거는 없는데 예. 저희가 개인적으로 느끼기로는 두 플랫폼이 수수료율 이런 것도 맞추기도 하고 누가 올리면 또 몇 달 뒤에 바로 또 따라 올리기도 하고 근데 결론은 이런 것 같아요. 저희가 뭔가를 소비를 할 때 비용이 증가하면 그만큼의 서비스가 늘어나든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비용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오케이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거나 편해지는 게 있어? 우리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게 있어? 라고 했을 때 서비스는 오히려 떨어지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거리 제한이 생기고 장사는 더 힘들게 하는데 수수료는 높아지고 이게 좀 비상식적인 구조이기도 하고 그거를 저희는 담합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담합이라는 게 그 과정을 보는 거잖아요. 네. 그 안에서 우리 이 퍼센테이지로 맞춥시다. 서로 뭐 이메일 오간 게 있다라든지 네. 쪽지를 주고받은 게 있다라든지 그런 물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 회사가 지금 몇 점 몇 퍼센트로 했네. 그럼 우리도 몇 점 몇 퍼센트로 하자라고 했다면 이건 또 담합은 아니더라고요. 네. 경쟁이라고 보는 거니까. 그 쿠팡이츠가 수수료율을 9.8%로 하고 있었는데 네. 배민이 이제 6.8%로 하다가 9.8%로 똑같이 올렸잖아요. 우리가 내렸는데 저기 안 내리네. 그럼 우리 다시 올리자. 막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렇게 0.1%까지도 정확하게 하니까 이제 이게 담합으로 겉으로는 이제 보이는데 그런 게 사전 교감했다는 물증은 없으니까 이제 그 조사에서는 뭐 일단은 담합은 아니다 이렇게 나온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담합처럼 된 거죠. 그러게요. 근데 이게 상생협의체에 들어가서 12번이나 미팅을 해도 돌아오는 거는 늘 같은 답이고 네. 달라진 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약간 이게 좀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도 좀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네네. 그 안에서도 어떻게 되든 돈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어떤 방법을 실제로 좀 쓰고 계세요? 실질적으로는 아까 잠시 지나쳤는데 예. 그 마트가 두 개가 경쟁을 하면 예. 마트의 상품이 저렴해지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오히려 비싸지는 구조가 불합리하다. 거를 아까 좀 한 번 더 꼬집고 싶었고 네. 방금 질문해주신 이제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마른 수건 짜서 자영업자들이 살 수 있을까 해서는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게 인건비 명목 또는 예전엔 상품을 많이 취급해서 고객한테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있었다면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끔 된 거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내가 식재료나 원가율을 낮추고 결국 건드릴 거는 원가율이나 인건비밖에는 없어요. 자영업에서는. 네. 인건비라고 하면은 또 최저임금 오를 수도 있잖아요. 이미 오르는 게 공표가 좀 됐고 또 내년 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네, 지금 결정은 안 1030원이고. 났는데, 네네. 근데 메뉴를 효율화한다라는 건 어떤 개념이에요? 메뉴 효율화는 예를 들어서 된장찌개 뭐 5인분, 순두부찌개 5인분, 김치찌개 5인분 이렇게 15인분이 주문이 들어왔다면 네.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미리 준비할 작업들이나 식재료들을 보관하는 비용이 들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만약에 김치찌개 25인분, 약 10인분이 더 늘어도 훨씬 일이 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원가 구조가 그리고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구조로 미리 세팅을 해놓는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이게 그 또 시스템화도 가능합니까? 뭔가 왜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M&A 많이 하고 사모펀드들도 그런 음식 프랜차이즈들을 인수를 해서 네.
물류 체인이라든지 이런 거 효율화하면서 막 비용 엄청 절감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과연 자영업자 입장에서 가능할까? 어떠세요? 실제 정말 1인 매장으로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인 것 같고요. 그래도 1인 매장들끼리라도 또 예를 들어 공정한 플랫폼 협회라든지 이렇게 협회를 좀 모아서 우리가 한 10개, 20개 매장이 한 곳에 야채를 산다든지 한 곳에 유통업체를 뚫는다든지 그런 식으로도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야채나 이런 것들을 다 매장에서 썰어야 되면 다 인건비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공장에 내가 개인으로 맡기기에는 물량이 안 되니까 안 받아주는데 그렇죠. 우리가 20곳 썰은 곳 프랜차이즈는 아니지만 우리 다 같이 공장에 맡길게 하는 식으로 이제 인건비를 줄이거나 또 노동력을 최대한 좀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힘을 아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먹자 골목이 있다면 그 먹자 골목에 있는 상인회 차원에서 식재료를 공동 구매하거나 이런 네, 식으로요.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상생이 되겠네요. 네. 노수욱 대표님, 네. 좀 짜내는 전략, 또 네. 어떻게 해서든 자영업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구조적으로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게 과거에는 네. 울트라콜 이런 것도 있었는데 깃발 꽂기 하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고정비 개념이었거든요. 울트라콜이라고 하면 상단 노출 같은 거예요. 아니요, 이제 깃발을 하나를 꽂는데 한 8만 원 정도 이제 비용을 내면 특정 지역에서 그 근방까지는 이제 노출이 되는 예, 약간 그 광고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걸 이제 깃발을 이제 몇 개를 꽂느냐에 따라서 이제 상권이 점점 넓어지는 거죠. 근데 요거는 주문이 많이 늘어나고랑 상관없이 이제 깃발 꽂은 만큼만 이제 비용을 냈으니까 이제 고정비 이제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없어졌어요. 4월부터. 그러면서 이제 파는 족족 이제 수수료를 이제 내니까 그러면서 이제 비용을 줄이는 게 자영업자 입장에서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빠른 성장 전략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가게를 오픈을 하고서 이제 주문 건수를 일단 먼저 최대한 늘리자. 역마진을 봐서라도. 그래서 이제 서비스를 이제 팍팍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재주문을 높이고 그래서 뭐 한 3개월 정도는 이제 마진 없이 역마진으로 해서 일단 단골을 많이 확보하자. 예, 그런 시기였는데 이젠 그게 잘 안 통해요? 어려워졌죠. 왜냐하면 나중에는 이제 과거에는 그렇게 해서 재주문이 늘어나면 광고를 줄여도 깃발을 좀 덜 꽂아도 이제 광고를 안 해도 이제 그 주문이 늘어났는데 요즘은 그 주문하는 만큼 계속 수수료를 내야 되니까 정률제로 바뀌면서 구조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또 우리 청취자분들 질문 중에 또 이런 것도 많이 들어옵니다. 문윤홍님이 또 질문 올려주셨는데 공공 배달 앱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그 백진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 공공 배달 앱 입점해서 주문 받는 건 없습니까? 지금 땡교요가 서울시에서 밀고 있어서 그래도 주문량이 늘고는 있는데 일시적으로 뭐 혜택을 서울시에서 줬기 때문에 느는 구조고 실제로는 그거를 운영하는 회사가 크게 없는 느낌인 거죠. 고객센터 같은 경우도 12시면 문을 닫아버린다든지 고객센터에 인원이 적어서 뭐 연락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을 못한다든지 관리 차원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민간 배달 앱들은 이제 가게들이 많이 들어와야지 소비자 선택권이 많아지니까 소비자도 이제 들어올 유인이 생기는데 그런 게 다 이제 영업사원이 이제 매장에 다니면서 우리 앱에 입점하세요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공공 배달 앱은 그런 게 또 투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또 프로모션도 적고. 그렇죠. 그 대기업 자본들 막 해외 자본까지 투입이 돼서 엄청나게 프로모션하고 무료 쿠폰 막 쏘고 하는 데랑 또 공공이 운영하는 곳이랑 또 그 힘의 차이가 또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심승빈 님이 혹시나 해서 직접 가서 포장을 하거나 식당 내에서 먹으면 좀 싸거나 또 서로에게 도움되지 않을까 해서 찾아가면 가격이 똑같다면서 그냥 앱으로 주문하라고 하시네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김이슬 님도 그럼 어플 안 쓰고 포장하면 할인해 주시나요? 저도 참 그게 궁금해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그게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또 막상 주문 수가 많아야지 배민에서 상인 노출이 되든지 이런 것들도 또 신경을 양쪽을 다 써야 돼서 그게 무작정 배민으로 주문 온 거를 뭐 취소하고 전화로 포장해 주세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구조로 이 시스템이 짜여 있는 것 같아요. 그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른 분들도 사실 이렇게 조금이라도 마음을 써주시는 분들은
옛날 왜 그 노란색 두꺼운 전화번호부에서 전화 검색해서 전화했듯이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지도에서 음식점 이름 치면 거기 전화 연결까지 다 되잖아요. 네. 0505 이런 가상번호로. 네네. 저는 그렇게 전화해서 배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알바생인지 좀 오히려 더 그걸 귀찮아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앱으로 주문하시면 빠른데요. 투명스럽게. 맞아요. 그럼 내가 뭐하러 이렇게 했지 싶기도 하고. 맞아요. 현장에선 좀 어떻게 느끼세요? 우선 그 통명스러운 거는 그 알바생의 태도의 문제인 것 같고 그거 외에 이제 주문을 앱으로 해주는 게 매장 입장에서도 훨씬 편해요. 왜냐하면 일단 편한 시스템이 거는 어쩔 수 없고. 예. 편한 것도 편한 건데 그 이후에 배달을 보내는 과정에서 이게 다 어플화가 돼 있어서 그걸 하나하나 타자로 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네. 예전에 그 왜 짜장면 집에서 주문하면 그렇죠. 전화하면 어디요? 뭐 서울시 영등포 어디? 뭐 KBS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받아 적고 그렇죠. 배달 기사님한테 그 쪽지 전해주고 그렇죠. 혹시나 이거 글씨체 못 알아봐갖고 다른 집으로 가 있을 수도 있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냥 주문 들어오면 자동으로 띵동 가고 배달 기사분이 스마트폰으로 보고 바로 찾아가고. 그렇죠. 저희가 그걸 종이에 써서 줄 수가 없는 시스템이니 그걸 애초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배달 수수료 좀 아껴드리려고 전화로 해도 그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이렇게 되는 거네요. 소비자분들도 좀 답답하고 사장님도 답답하고 예, 좀 문제가 꼬인 게 저는 배달앱 생태계를 처음에 만드는 첫 단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소수의 선행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일부 그런 분들 이제 마음은 고맙죠. 근데 이런 이제 시스템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배달 앱이 우리나라랑 이제 해외랑 좀 다른 게 네. 해외는 이 우리나라만큼 자영업자가 많지도 않고 예, 경쟁이 좀 덜 치열하고 그리고 프랜차이즈 위주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업체들. 네, 그래서 사장님들이 이제 처음에는 배달 앱으로 주문을 받아도 이제 재주문은 자사 배달 앱으로 이제 유도를 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배달 앱 수수료가 마케팅비다 생각을 하고 예, 조금 비싸더라도 이게 계속 반복되지 않는다 생각을 하니까 약간 투자 개념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배달 앱은 이제 개인 자영업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자사 앱도 활성화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이 수수료가 이제 마케팅비가 아니라 이제 계속 반복적인 고정 지출이 되는 거죠. 이 갑을 관계에서 힘의 균형이 좀 좁혀질 수가 없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달 앱이 이제 이런 구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 매출을 엄청 높인 건데 처음부터 이제 상생을 하려고 했다면 이 배달 수수료로 직접 과금하는 걸로 수익 모델을 삼기보다 이제 배달을 통해서 이제 거의 월 1억 건 가까이 트래픽이 발생하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활용해서 뭔가 다른 수익 모델을 만들고 이제 직접 과금은 줄이는.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의 뭐 검색 서비스나 우리가 메신저는 다 무료로 이용하잖아요. 대신에 이제 다른 과금으로 이제 수익 모델을 만들듯이 그렇게 플랫폼이 처음에 생태계를 조성했으면은 모두 윈윈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그 생태계가 너무나 당연시 되어 있고 그 시스템 안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예전에 이소부화인가요? 이런 게 나온 것처럼 여우가 만들어준 원숭이의 그 꽃신처럼 그 꽃신 없이는 이제 걷기조차 힘든. 네. 신시영님이 그래서 한 말씀 해주셨는데 소상공인 사장님들도 이러한 시스템을 결국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없었습니다라고 또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거 같이 못 벗어나는 거잖아요.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이제 뭐 힘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하죠. 이 플랫폼이 만든 생태계를 어떻게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해외 같은 경우에 사실 배달의 민족을 얼마 전에 인수한 주체도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회사잖아요. 근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어떤 거기도 대기업이다 보니까 이 플랫폼 대기업과 협상력이 있고 네. 아니면 대등하게 우리 앱으로 그 다음부터는 오세요. 쿠폰도 쏘고 요즘 뭐 피자라든지 치킨 대형 프랜차이즈는 그런 식으로 한다면서요. 네. 그래서 지금도 주문이 많은 프랜차이즈, 인기 프랜차이즈는 협상력이 있어요. 그래서 배달앱과 이제 직접 협상해서 여기는 뭐 중개료 수수료를 좀 낮춰준다든지 아니면은 개인 사장님들 중에도 장사가 잘 되는 가게는 배달앱이 따로 좀 특혜를 주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네. 그렇게 저희 협회에 그런 자료들도 많이 넘어오고 그래서 뭐 프랜차이즈는 과거부터 많았었어요.
수수료율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수수료율은 그대로 하되 다른 쿠폰 혜택을 배민에서 밀어준다거나 그런 것들이 많아서 일반 매장이 살아남기가 좀 더 힘들어진 구조죠 지금도. 그렇죠. 밀어준다라고 해서 그게 또 영원한 것은 아니고 구조적인 것도 아니고 일시적인 걸 수도 있는 거고요. 백진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게 참 자영업 많이들 요즘에는 줄어드는 시대이기는 합니다만 네. 또 100세 시대고 또 근데 은퇴 연령은 또 거의 정해져 있고 또 노후를 위해서라도 이 자영업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어떤 점을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지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무작정 그냥 근거 없이 내가 자영업하면 돈 많이 벌겠지 또는 성공하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업종을 선택을 한번 하고 그 업종에 주 6일 12시간 내가 정말 이걸 버틸 수 있는지 이걸 일할 수 있는지를 직접 경험을 하면서 돈도 모으고 네 그래서 싸우기 전에 내가 이걸 버틸 수 있고 내 상대방 경쟁 상대를 이길 수 있는지를 체크하고 이제 실제 계약을 하고 운영을 해보라고 좀 말을 해주고 싶어요. 같은 골목 상권에 있는 곳도 경쟁이고 네. 옆 동네 같은 프랜차이즈 매장에 다른 동네에 있는 매장도 경쟁이고 이 배달 플랫폼과 어떻게 보면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이제 생태계 안에 있는데 또 그들과도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고 그렇죠.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노수 대표님 마지막으로 네. 좀 정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배달을 100% 전문으로 하는 데들은 지금 수익이 나기가 아예 어려운 구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배달 앱이 특히 이제 배민은 이제 독일 기업 인수를 하면서 이 투자를 했던 이제 시기를 지나서 지금은 이제 회수를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제 자영업자가 지금 뭐 수익이 나든 말든 이제 좀 말도 안 되게 수수료를 올리고 있다. 그런 게 지금 현장의 목소리거든요. 그래서 배달만 100%로 하는 거는 이제 지금은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제 호를 병행을 하는 걸 이제 많이들 추천을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매장 영업을. 네. 그리고 수수료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게 이제 수시로 바뀌거든요. 또 그런 걸 또 이제 목소리를 낼수록 또 이제 그런 게 반영이 될 거니까 지금 이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좀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전략을 가다듬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배달 플랫폼들이 보여주기식으로 뭐 몇 개 뭐 선심성으로 내놓는 것보다 아까 저는 좀 충격적이었던 게 그 가게 배달 주문이 중간에 그냥 갑자기 빠져버려도 배달 거리를 제한시켜 버려도 점주들은 그걸 알 수가 없다라는 거. 이런 것부터 네. 좀 피부에 와닿게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오늘 밥한 민국의 백진 대표, 창업 플랫폼 창톡의 노승옥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